국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학교 공과 앱 하나바이블이 최근 새로운 신앙교육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난교회가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지금까지 130여 개의 교회를 헌당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가 이단의 실태를 고발하는 특집호를 발행하고 전국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7일 방송되는 구티비 멘토링 코리아에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합리적인 사고의 방법에 대해 강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일명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반성경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으로도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인데요. 국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차별금지법 입법을 향한 시도가 계속되자 신학 교수들이 대대적인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신학대학에서 총 517명의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표방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이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작성한 이 성명서만 잘 보셔도 우리가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반대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4명의 신학 교수들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특히 교육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신학교를 포함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발언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기독교윤리학 박재은 교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평등에 대한 법률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법안에 포함된 모호한 표현과 평등과 같은 개념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심각한 역차별을 낳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소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옳고 바르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소수를 위한다고 해서 소수 때문에 또 다수가 역차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소위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일반적인 남성성, 여성성이 역차별을 용어할 수 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총 4개,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정 반대를 위한 연대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학교 공과 앱 하나바이블이 최근 새로운 신앙교육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앱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성경 공부 영상과 퍼즐 게임, 큐티 등이 담겨 쉽고 재밌는 성경 공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최근엔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교회학교 사역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성경 이야기가 하나의 그림 퍼즐에 담겼습니다. 영상을 통해 성경 말씀과 찬양을 배울 수 있으며 매일매일 가정에서 말씀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교육개발원이 개발한 교회학교 공과 앱 하나바이블입니다. 최근엔 안드로이드 앱은 물론 아이폰 앱으로도 개발돼 더 폭넓게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바이블이 처음 출시된 건 지난 2020년 12월. 총회교육개발원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 훈련을 돕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한 양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융합형 통합교재 하나바이블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바이블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 주제다.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 바이블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 바이블은 영아부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등 연령에 맞춰 총 6년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구약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백성의 삶에 대해 공과 교육이 진행됐고, 2학기부터는 신약 성경에 담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쉽게 영상 공유가 가능해져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교재를 직접 활용해본 교회 사역자들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해 유용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주 자세한 공과 시연 영상이 제공되어서 교사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자세하게 공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더 성경이 재미없다라는 개념, 어렵다는 개념을 좀 지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총회 교육개발원은 보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으로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는 신앙교육의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나라 우간다에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교회와 학교가 들어섭니다. 서울 금난교회는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과 함께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특별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금난교회가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을 통해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우간다 교회 헌당 예배에서 유니온 비전 미션 이사장 김성관 목사는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온 비전 미션에서는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게 함으로, 학교를 짓게 함으로 하늘에 집을 짓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배당 1173개, 유치원 학교 37개, 1210개의 집을 지었는데, 금난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동아프리카 선교를 통해 2021년까지 51개, 2022년 상반기까지 31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는 이어 헌당 예배에서 우간다 교회 건축 헌금 6억여 원과 선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날 헌금으로 49개의 예배당이 지어지며 총 131개의 예배당을 동아프리카 지역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난교회에서는 지금까지 82개 예배당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헌당식 하면서 49개를 건축하면 총 131개의 예배당이 건축됩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은 지금까지 우간다에 1,200여 개의 학교와 교회를 지었고 앞으로 3,300개의 새 터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또 아프리카 전역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독인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교와 이를 총괄할 선교관리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난교회는 이러한 유니온 비전 미션의 아프리카 선교 비전에 공감하며 꾸준히 협력하기로 하고 올 9월 우간다 단기 선교를 통해 우간다 복음화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한나은입니다. 데일리 굿뉴스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가 2단 특집호를 전국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최근 본격적인 포교를 재개한 2단 사이비의 활동을 경계하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단 특집호 5만 부를 특별 발행했습니다. 굿TV 데일리 굿뉴스 임직원은 5일 서울 경기 지역 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신문을 전해주며 2단 경계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번 위클리 굿뉴스 특집호는 2단의 실태를 고발하고 2단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처 방안을 담았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굿TV 멘토링 코리아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박 변호사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콤플렉스 극복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국가적 콤플렉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재연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코리아 박준영 변호사 편은 오는 7일 저녁 8시에 구TV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문화사역단체 블루파이어가 4일 기동 뮤지컬 영화 아르바이트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화에는 청년들이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 속 겪는 고난 가운데 꿈과 희망을 주는 기독교 세계관 스토리가 담겼습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한 김신자 감독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 장르의 새로운 콘텐츠라며 청년 트렌드에 맞는 스토리와 음악, 춤 요소를 통해 그들과 만나는 접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2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컴패션은 리스타트, 회복에서 시작으로를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컴패션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사회를 맡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 세계적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 크레이지 러브 등을 집필한 프랜시스 챗 목사가 참여합니다. 행사는 국내 교회와 세계 한인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일까지 한국컴패션 교회협력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작동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약 7분간 낭독한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루 전날인 5일 북한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서울 주민등록 인구가 95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 6,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만 명이 처음 깨진 것은 2016년 5월 말로 당시 999만 5천여 명을 기록했는데 이후 50만 명이 더 줄어드는데 6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로 서울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데다 저출산까지 더해져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A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레바논 97.8%, 홍콩 95.3%, 태국 89.7% 순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할 때 하루 한 번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센터가 늘어나면서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줄여나갑니다. 만 11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횟수도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 참사 등 총기 난사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주말 사이에만 10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주말 사이 미 전역에서 133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탄에 맞은 사건을 의미하는 총기 난사 사건도 10건에 달합니다.
주말에만 1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필라델피아의 짐 케니 시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계속되는 폭력을 우리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38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다 다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카스피해에서 키이우를 향해 순항미사일 5발을 발사했고 이 중 4발은 키이우 북쪽에 위치한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으며 최소 1명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5일 현재 비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확진 건수를 보면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독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WHO는 현재 글로벌 공공보건에 대한 위험은 중간 수준이라며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풍토병과 비풍토병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텐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세 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14호를 발사했습니다. 중국 유인 항천공정 판공실은 선저우 14호 유인 우주선이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고 우주 비행사들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 테너와 도킹한 뒤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텐궁의 조립과 건설에 대한 핵심적 기술 테스트, 텐궁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장비 설치, 과학 실험 등을 수행한 뒤 오는 12월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20에서 60mm, 전라권 5에서 30mm 등입니다. 이후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르는데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부산과 제주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특히 교회에서 더욱 적용돼서는 안 되는 법안인 만큼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이를 알리는 노력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